어느 날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냐와 이고르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고르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아냐는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고르는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냐는 슬펐지만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고르가 떠난 지 며칠 후, 이고르의 사촌동생인 바냐와 그의 여자친구 레나가 예기치 않게 아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파트가 침수되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함께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냐는 바냐와 레나의 생활 방식에 점점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냐는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TV를 보며 빈둥거렸습니다. 레나는 온라인으로 옷을 팔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셀카를 찍으며 보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고 항상 아냐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냐는 혼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바냐와 레나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쌍했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냐와 레나는 점점 더 뻔뻔스러워졌습니다. 레나는 아냐에게 묻지도 않고 옷과 화장품을 빌렸었고 종종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습니다. 바냐는 친구들을 아파트로 데려와 밤늦게까지 파티를 열었고 아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냐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어느 날 이고르의 어머니인 올가 페트로브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냐에게 바냐와 레나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냐는 화가 났지만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냐는 친구 카티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카티아는 아냐의 직장 동료였고 친절하고 솔직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냐는 카티아에게 자신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카티아는 아냐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그녀에게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냐, 너는 그들을 쫓아내야 해.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이용하고 있어. 너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어. 아냐는 카티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냐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바냐와 레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가 페트로브나가 아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아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냐, 너는 카티아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올가 페트로브나가 말했습니다. 카티아는 혼자 살고 있어서 외로워하고 있어. 너희 둘이 함께 살면 서로에게 좋을 거야. 그리고 바냐와 레나는 내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야. 그들은 넓은 공간이 필요해. 아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올가 페트로브나는 아냐를 자신의 아파트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냐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싫어요. 아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냐와 레나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요. 올가 페트로브나는 아냐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냐가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아냐, 진정해. 올가 페트로브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돕고 싶을 뿐. 도움이요? 아냐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이용하고 있어요. 바냐와 레나는 당신의 자식들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돌봐야 해요. 바냐와 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아냐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올가 페트로브나는 아냐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냐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올가 페트로브나, 바냐, 레나는 아냐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아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고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냐는 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고르는 아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잘했어, 여보.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아냐는 이고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이고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냐와 이고르는 다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카티아는 아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길에서 우연히 레나를 만났습니다. 레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냐에게 바냐와 헤어졌다고 말했. 바냐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레나는 그를 부양하는 데 지쳤습니다. 그는 너무 게으르고 무책임해요. 레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아냐는 레나를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레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냐는 이고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더 넓고 밝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냐는 새 아파트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여성이 온라인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레나는 온라인으로 가짜 명품을 판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냐는 레나의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냐와 이고르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냐는 문을 열었고 깜짝 문 앞에는 바냐가 서 있었습니다. 바냐는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냐, 미안해. 바냐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얹혀 살면서 너를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해. 아냐는 바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냐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바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냐, 들어와. 아냐가 말했습니다. 바냐는 아냐의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냐와 이고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레나와 헤어진 후 그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아냐와 이고르는 바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고르는 바냐에게 자신의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냐는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냐와 이고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미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미샤는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아냐와 이고르는 미샤를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바냐는 미샤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샤를 자주 돌봐주었고 좋은 삼촌이 되었습니다. 아냐는 바냐에게 고마웠습니다. 바냐는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카트야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아냐,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카트야가 말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가득해. 남편도 아이도 친구도 모두 다 내 곁에 있어. 카트야는 아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행복해서 나도 기뻐. 카트야가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냐는 카트야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카트야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카트야. 아냐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카트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너를 내 인생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해. 카트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샤는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아냐와 이고르는 미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미샤가 아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은 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요? 미샤가 물었습니다. 아냐는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자신의 집이 있단다. 아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삼촌을 만날 수 있어. 미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냐를 좋아했습니다. 바냐는 미샤와 함께 놀아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샤는 바냐가 자신의 진짜 삼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바냐가 미샤에게 말했습니다.
미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바냐가 말했습니다. 바냐는 미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미샤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내 엄마 거야. 바냐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엄마에게 선물했어. 이제 이 목걸이는 내 거야. 네가 이 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어. 미샤는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목걸이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미샤가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바냐는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미샤. 이 목걸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바냐가 말했습니다. 미샤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는 미샤의 가슴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미샤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삼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냐는 미샤와 바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열어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냐와 이고르, 바냐, 그리고 레나가 있었습니다. 아냐는 사진들을 보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냐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미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냐와 레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여자는 누구예요? 미샤가 물었습니다. 아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자는 엄마의 옛 친구란다. 아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아주 친했지만 지금은 서로 연락하지 않아. 미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엄마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냐는 사진을 앨범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일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아냐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고요했고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아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고르와 미샤는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냐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에 감사했습니다. 아냐는 소파에 앉아 이고르와 미샤의 곁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냐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고르와 미샤는 맛있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고르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샤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냐는 그들에게 따뜻한 포옹과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아냐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이고르와 미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 이고르와 미샤가 떠난 후 아냐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고르와 미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영화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냐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냐는 이고르와 미샤의 곁에 누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냐는 아주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냐와 이고르, 그리고 미샤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존중했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열어 과거에 썼던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아냐는 일기장에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아냐는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몇 년 후 미샤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미샤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샤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19세기 러시아의 역사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미샤는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미샤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샤의 증조 할아버지는 유명한 장군이었고 19세기 러시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샤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증조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미샤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오래된 문서들을 연구했습니다. 미샤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샤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샤는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마침내 미샤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논문을 교수님께 제출했고 교수님은 미샤의 논문을 칭찬했습니다. 미샤의 논문은 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샤의 논문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미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역사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샤는 증조 할아버지의 삶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용기, 희생, 애국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가 우리에게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샤는 역사학자가 되어 과거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미샤는 아냐와 이고르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냐와 이고르는 미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샤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냐가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역사학자가 될 거야. 그래, 미샤.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내 연구는 정말 훌륭해.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미샤는 부모님의 칭찬에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미샤는 바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바냐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냐는 미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미샤,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바냐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분을 존경했지. 네가 그분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니 정말 기쁘구나. 미샤는 바냐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샤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역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고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미샤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미샤는 젊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중요성과 역사학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샤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샤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증조 할아버지의 용기, 희생, 애국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미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미샤의 강연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샤의 말에 영감을 받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샤는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샤는 집으로 돌아와 아냐와 이고르에게 자신의 강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냐와 이고르는 미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샤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냐가 말했습니다. 너는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었어. 그래, 미샤.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내 강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미샤는 부모님의 칭찬에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미샤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보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샤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냐와 이고르, 바냐 그리고 미샤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미샤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에 감사했습니다. 미샤는 사진을 앨범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역사학자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